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10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도 기분 좋게 미국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기업들의 실적이 또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쪽 보시면 다우가 1.12%, S&P 500 1.14%, 나스닥 0.9%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의 러셀 2000도 1.16%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시면 11개 전업종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산업재가 2% 넘게 올랐습니다. 2.36% 상승을 했고요. 이 외에 뭐 자유소비재나 금융, 필수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보시면 어제 영국이 한 0.9%, 그리고 스탁스 600이 1.8%, 프랑스도 1.8%, 독일이 1.7% 이렇게 미국 쪽, 유럽 쪽 모두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뭐 노이즈는 많은데 네. 또 1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독일은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고요. 프랑스도 마이너스 0.17, 거의 고압이나 마찬가지고 다우도 1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0.97%. 네. 1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막 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산업재당 이쪽이 올라오면서 다우가 좀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산업재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항공주들도 산업재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산주들 어제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꽤 잘 나오면서 어제는 산업재 쪽이 섹터 중에서는 가장 크게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네. 에너지주가 올랐는데 네. 유가랑 천연가스는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WTI가 배럴당 한 82.8달러에서 한 3.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4.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또 여기 아래 TTF 가스도 같이 새로 넣어놨는데 어제 11.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급락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11월 8일 날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한 1000에서 1500만 배럴의 추가 비축유 방출을 하겠다라는 검토 소식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총 1.8억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또 비축유 방출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어제 WTI나 천연가스, TTF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거 왜 할로윈 전략이 그렇게 이제 이펙티브 할까? 10월에 들어가서 그다음 4월 말이나 5월 달에 파는 거. 그런 걸 제가 비밀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연말 되면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예, 가스 가격이나 유가가 막 오를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거 한 거의 100년치 이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연말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기업들 그리고 개인 소비에는 좋은 영향을 주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유가랑 천연가스가 떨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거든요. 다들 이제 겨울이 되면 난방유, 네.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크게 경제에 특히나 유럽 경제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유가랑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 중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 9월 달 0.4% 발표되면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나왔고 YOY로도 5.33% 나오면서 지난달 대비해서도 좀 개선이 되었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AHB 주택시장 지수가 3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43이었는데 그렇죠. 네, 크게 하회를 했고요. 네, 저도 아침에 이 뉴스도 네.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4.6포인트 대비해서도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 같이 봐주시면은 이 홈 빌더 컨피던스가 38포인트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홈 바이어스의 컨피던트 이것도 39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쉽게 보면 주택 바이어들의 심리가 미리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건설업자들의 착공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착공 건수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모기지 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12%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3%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고 NAHB의 로버츠 이분이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23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주택과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건축 허가 건수와 착공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허가 건수가 153만 건으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착공 건수 또한 147.5만 건으로 지난달 대비해서도 거의 한 10만 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예민한 시간에 이렇게 NHHB 주택시장 지수 요 부분을 어제 짚어보고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네. 전월 달에 46이었는데 컨센이 43인데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뭐 30 얼마요? 38입니다. 네.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의존해서 페드의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들한테 연준 위원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아마 시장에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펀드 매니저들 관련해서 10월달 뭐 설문조사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일단 또 한 가지 이슈 쪽 보시면 6대4 그래서 주식의 60% 채권의 40% 이렇게 하는 포트폴리오가 지난 100년을 통틀어서 올해 최악의 성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큰 폭의 손실을 보였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20년대 후반, 30년대쯤이었고요. 네, 그때였고 또 보시면 1970년도에 이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표 같이 봐주시면 네, 6대4 포트폴리오가 네, 역대 최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펀드 매니저 10월달 설문조사 쪽에서 총 371명이 참여해서 운용 규모가 한 1.1조 달러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비관적이라고 했고요. 거의 무슨 뭐 포기 상태다, 항복 상태다라는 헤드라인이었는데 일단 현금 비중이 6.3%로 2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 에 참여했었던 49%의 사람들이 주식을 언더웨이트 한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한다. 라고 또 대답을 했고요. 79%의 사람들이 향후 1년 내에 인플레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랠리는 이 베어 허그, 그래서 베어의 뭐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페드의 최고 금리를 연 한 4.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좀 경제에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면서 너무 높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 1년 내에 그 페드 피봇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바닥을 예상한다. 뭐 이런 설문조사 또한 있었습니다. 네. 21년 만에 이제 현금 비중이 최고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 전이면 2001년이잖아요. 네. 네, 2001년 9월 달에 9.12 테러가 있었고요. 2000년 하반기부터 이제 닷컴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2001년도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적으로 보시면 어제 빅테크 쪽에서는 메타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넷플릭스는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 한 14%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한 내용은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이후에 또 자세히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금리 쪽 보시면 뭐 어제 10년물 같은 경우 변동은 없었습니다. 어제 4.01%, 2년물은 1bp 정도 하락하면서 4.43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업종별로 섹터 쪽 보시면 금융 다 좋았고요. 실적 발표도 있으면서 계속 강세 흐름을 유지해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0.4%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리오프닝 관련한 그 CCL이나 항공주, CCL이 특히 11.14% 올랐고요. 항공주 3%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자동차,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쪽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특징 종목으로 애플이
어제 한 0.94% 올랐는데 중국의 한 공급 업체에게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생산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이폰 14가 한 $800, 14 플러스가 $900 정도 하고 14 프로가 $1000, 14 프로 맥스가 한 $11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프로 모델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14 수요가 예상보다 좀 낮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어제 골드만삭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2.4% 상승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사업부별로 보시면 이 투자은행 IB 쪽이 전년 대비해서 57%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쪽에서도 YY로 한 14%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채권 쪽 매출이 41% 전년 대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관리, 이 에셋 매니지먼트 쪽에서 전년 대비 20%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를 분할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12월 달에 자산운용과 관리 쪽 부문을 통합을 한다라고 하고요. 뱅킹과 마켓을 통합하고 금융기술, 플랫폼 및 벤처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3개 사업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CEO 코멘트 쪽 보시면 이 데이비드 솔로몬 이분이 내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성장 둔화, 그래서 자산의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위험 기반의 사업을 한다라면 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는 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네. JP 모건이나 그 우리 최성무님이 이렇게 짚어주셨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죠? 네. 그리고 이 금융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 어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한 20%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베어리시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주가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기업들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로키드 마틴도 실적이 좋게 나왔나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를 했고요. EPS는 $6.87 나오면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업부 쪽으로 보시면 미사일과 관련한 매출이 있는데 이쪽에서 전년 대비 1.8% 증가를 했고요. 또 항공 쪽은 이 F-35, 이 전투기 이쪽과 관련된 쪽인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관련한 이쪽에서는 YY로 한 5% 감소를 했고요. 또 우주 관련한 매출 쪽에서는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거의 한 $140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률은 한 13%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관련해서는 무기 판매 제한 요청은 아직 없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가이던스 쪽에서는 공급난에도 올해 여전히 매출을 한 65.25빌리언 전망을 하면서 컨센서스랑 대체로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주들, 또 미국의 방산주들인 그 RTX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3.4% 정도 올랐고요. NOC는 노스롭 그루만인데 이쪽도 한 6.7% 이렇게 방산주들 어제 조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케어 쪽에 존슨앤존슨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코로나 관련한 매출이 한 $490밀리언 발표가 되면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제약 관련한 매출이 13.2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를 했고 반면에 헬스케어 쪽과 관련한 매출 존슨앤존슨의 무슨 뉴트로지나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쪽 부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컨슈머 앤 헬스케어이기 때문에요. 이쪽이 전년 대비 한 0.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암 치료제인 다잘렉스라고 있습니다. 이쪽 매출이 2빌리언 넘게 나오면서 전년 대비 30%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올해 인플레이션이나 강달러 영향으로 한 EPS에선 40센트에서 45센트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줬고
올해 말 기준 매출 가이던스를 93빌리언에서 93.5빌리언 달러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어제 주가는 한 0.3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쪽 이제 카니발이 1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1.25빌리언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카니발 자회사의 카니발 홀딩스 채권 발행을 하면서 시니어 프라이오리티 노트 만기 28년이라고 합니다. 부채 상환 및 영업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제 1.25빌리언 달러의 규모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하고 같은 이 크루즈 업종 그 RCL 한 7.6%,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NCLH 한 8.5%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부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상환한다. 네. 부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거. 예. 네. 네.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롤오버. 예. 네, 상환 롤오버. 발행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이 보면 계속 자금 조달이 안 될까봐, 그렇죠?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최근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만나보면 이 장외시장 쪽의 펀딩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얼어붙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무 상태가 굉장히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금 조달이 잘 안 될까봐 이런 우려까지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니까 네. 아마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동재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